이제 환상의 포켓몬이 더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다들 환상의 포켓몬을 받으려고 영화를 예매하고 닌텐도를 들고 가서 배포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포켓몬 영화도 더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대체 왜 환상의 포켓몬과 극장판이 사라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과거에는 매년 일본의 4가지의 애니메이션 극장판이 개봉했습니다. 짱구, 도라에몽, 코난, 그리고 포켓몬 극장판. 하지만 포켓몬은 정글의 아이코코를 끝으로 더는 극장판을 제작하지 않고 있죠. 더 나아가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을 비롯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 하니 이제 극장형 영화에서는 손 떼고 OTT 시장과 유튜브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포켓몬 극장판이 어떻게 변해왔고 그동안 영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왔으며 왜 이제는 극장형 영화가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해볼 거예요. 그래야 왜 환상의 포켓몬도 사라졌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는 OTT 시장의 발전이나 코로나와 소비 형태의 변화 등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별로 안 좋아할 테니까 요건 짧게 다룰 테니 안심하세요. 무엇보다 우리는 지우, 배포, 장난감, 한정카드, 영화 굿즈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이 요소들이 그동안 극장이라는 공간에 맞춰 어떤 식으로 변해왔고 이제는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분석해볼게요. 우리가 포켓몬 영화를 보려고 극장을 찾기 전에 먼저 알아보는 요소가 뭘까요? 평점이요. 아니에요. 시놉시스인가요? 아니죠. 배포 포켓몬이요. 정답! 환상의 포켓몬은 게임 내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고 배포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어요. 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극장판에 등장했던 포켓몬이에요. 그리고 매 게임마다 꾸준히 등장해온 이 환상의 포켓몬은 8세대 자루도를 마지막으로 더는 추가되지 않고 있죠. 최초의 배포 포켓몬이 뭘까요? 당연히 뮤죠. 처음부터 배포를 목적으로 뮤를 만든 것 아니었어요. 1세대가 워낙에 버그가 많다 보니 버그 때문에 뮤가 등장했고 뮤를 가진 아이들과 뮤가 없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걸 배포해서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배포는 엄청난 화제를 불러왔고 게임의 매출 상승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영화관에서 배포 이벤트를 하면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오겠네? 게다가 아이니까 보호자도 같이 영화를 보러 올 테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 시절의 기술로는 영화관 배포가 힘들었어요. 그렇다면 게임보이 시절에는 어떤 홍보 전략을 사용했을까요? 초기에 포켓몬 영화는 전설의 포켓몬을 메인으로 사용해왔어요. 정록의 전설의 포켓몬을 주인공으로 한 뮤츠의 역습이 그 첫 시작이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홍보 전략이 바로 햄버거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자아이가 몬스터볼 장난감의 반쪽으로 코와 입을 막아 질식사합니다. 햄버거에 포켓몬을 끼워 팔아 재미를 봐온 미국의 버거킹사가 지금 이 제품을 회수하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포켓몬을 담은 용기 뚜껑으로 얼굴을 가리고 놀던 어린이가 질식사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포켓몬을 빵에 끼워 파는 판매 전략이 적중하면서 꼬마 손님들이 앞다퉈 햄버거 가게를 찾습니다. 포켓몬 플라스틱 용기 뚜껑을 입에 대며 놀던 13개월짜리 아기가 질식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다른 아이도 몬스터볼 장난감이 떨어지지 않아 질식할 뻔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뉴스를 타며 아주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었고 여기에 기념적인 첫 극장판인데 하필이면 장난감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니. 여기에 아이의 부모는 포켓몬 살인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 사건이 엄청나게 커져버리면서 대서특필되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포켓몬 기록말사령 사건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단순한 아이들용 영화였던 뮤츠의 역습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화인데 아이가 죽은 덕에 홍보 효과를 봤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햄버거 장난감 전략은 크게 성공했고 이후로도 이 홍보 전략이 자주 사용되었어요. 첫 영화는 게임 속 뮤츠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 두 번째 영화는 특이하게도 게임 속 포켓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루기아는 2세대의 메인 전설의 포켓몬이잖아요. 사실 2세대 메인 점포는 7색조 하나였어요. 루기아가 등장한 시기에 지우는 관동도 성도도 아닌 애니메이션에서만 등장하는 오렌지 제도를 모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게임 속에 존재하지 않는 오렌지 제도 포켓몬인 루기아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루기아 극장판이 대박이 나면서 급하게 게임 타이틀에 루기아를 박아 넣어버리게 된 거죠. 메인 전설의 포켓몬이 2마리가 된 이유가 사실은 영화 때문이었다니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7색조는 사단과 함께 그에 걸맞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루기아는 급하게 넣은 탓에 배경이 미완성된 상태로 출시하게 된 거였죠. 자, 이제 그럼 성도지방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무슨 포켓몬을 영화에 써야 할까요? 그동안 관동의 뮤츠, 오렌지의 루기아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성도지방 전설의 포켓몬을 써야 하겠죠? 그래서 개봉한 영화가 바로 엔테이와 안농입니다. 엔테이요? 안농은 대체 왜? 여기에도 특별한 비하인드가 있지만 자세히 다루기에는 분량이 너무 기니까 엄청 축약해서 설명할게요. 그냥 영화의 기획 도중에 엔테이의 디자인이 먼저 나와서 캐스팅된 거예요. 그리고 엔테이를 보여줄 때 다른 성도지방의 포켓몬들도 같이 보여줬는데 그때 본 안농의 디자인이 뭐하는 녀석인지 전혀 모를 생김새 녀석 캐스팅했대요. 특이한 건 안농과 엔테이의 설정이 게임과 많이 다른데요. 이때 디자인만 나오고 설정이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는데 아직 설정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일단 게임 설정은 무시하고 바로 영화 오리지널 설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안농이 신비한 힘을 가진 포켓몬으로 자주 등장하게 됐죠. 와, 아직 영화 3개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분량이. 이 뒤로 나온 영화는 대충 좀 스킵할게요.
다음 영화는 세레비라서 GS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지만 이건 스킵하고, 이 당시에 환포는 잡지를 통해 배포했었어요. 그 다음 에이지로 넘어와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영화관에서 포켓몬을 배포하기 시작합니다. 지라치, 테오키스, 마나피라는 환상의 포켓몬을 메인으로 삼았고, 지라치의 경우 영화 예매권을 사면 교환권을 줘서 일부 극장에서 배포를 했어요. 이제부터 중요해진 게 바로 이 예매권 배포예요. 예매권이요? 그냥 영화관에서 표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배포하면 되지 않나요?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이때 기기는 게임보이 어드밴스. 그 당시 게임기에는 와이파이 기능이 없어서 게임기에 케이블을 연결해 배포하는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배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선물 예매권. 예매권을 구매한 사람만 배포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최초로 극장에서 배포된 포켓몬은 지라치였어요. 에이지를 기점으로 환상의 포켓몬을 인질로 영화 관객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루카리오 극장판과 마나피 극장판의 경우는 4세대 포켓몬을 선공개한 케이스예요. 이때 맥도날드에서 루카리오 장난감도 팔았었는데 이거 아는 사람 있으려나? 자, 이제 닌텐도 DS로 넘어갑시다. 아 그래, 한국에서 처음으로 배포된 포켓몬이 마나피인 건 아시나요? 마나피는 포켓몬 레인저라는 게임에서 알을 받아오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은 한국에서 발매가 안 돼서 한국의 경우는 마나피를 얻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한국의 닌텐도 DS가 보급된 후 처음으로 배포한 게 마나피였어요. 그리고 DS 시절 포켓몬 영화는 다들 아시죠? 다크라이, 쉐이미, 아르세우스, 조로아크. 한국에서는 쉐이미 극장판을 개봉이 끝나고 몇 주 안 지나서 바로 TV로 틀어줬거든요. 그래서 영화관에서 본 사람들은 황당해했었죠. 이제는 케이블을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으로 통신이 가능해졌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포켓몬 배포는 이상한 소포라는 걸로 받았는데 게임 내에서 특정 NPC에게 정해진 대답을 해야지 배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물론 배포 전에 인터넷으로 누구에게 가서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알려줬지만 모두가 이걸 본 다음에 극장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영화관에 가면 알바생들이 대신 소포 기능을 활성화해줬어요. 자, 그럼 이제 무선 배포도 가능해졌겠다. 영화를 보러 온 모두에게 포켓몬을 배포할 수 있게 됐네요. 그런데도 포켓몬은 예매권 전략을 계속 사용하기로 합니다. 영화를 보러 온 모두에게 포켓몬을 배포하고 선물 예매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다른 포켓몬을 더 배포했어요. 그 중에서도 포켓몬 최고의 인질은 레지기가스였죠. 기라티나 극장판은 관람객 모두에게 쉐이미를 배포하였고 예매권을 준비한 관람객에게는 레지기가스를 배포했어요. 그때 게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레지기가스가 있으면 레지락, 레지스틸, 레지아이스를 모두 잡을 수가 있었고 이들을 모두 잡으면 레벨 1 레지기가스를 잡으러 갈 수 있었죠. 아니 예매 한 번 했더니 포켓몬 6마리를 준다고? 심지어 그 중에 4마리는 직접 퍼즐도 풀고 잡으러 갈 수 있어? 이거 인질이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서 기라티나와 하늘의 꽃다발 쉐이미는 일본에서만 사전 예매 238만 4,198명을 기록하면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어요. 단지 영화를 보는 게 목적이라면 선물 예매권 같은 건 안 살 텐데 배포를 위해서 극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거죠. 그리고 DP 극장판 3부작은 잘 만들어져서 되게 인기 많았거든요. 저는 어릴 적에 아르세우스를 받으려고 영화관에 왔다가 닌텐도를 집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가지러 갔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화 보기 전에 택시를 연달아 3번이나 탔던 게 떠오르네요. 근데 아르세우스면 택시 3번 탈만하지? 5세대에는 이제 DS, DSi, 3DS가 다 사용되던 시기였죠. 그 뭐더라? 이때 무슨 통 같은 거에 닌텐도 가까이 들고 가서 배포받았고 3DS는 멀리서도 잘 돼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배포받았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비크티니 극장판은 같은 내용의 영화를 2개로 내고 서로 등장하는 포켓몬만 다르게 해서 다른 포켓몬을 배포하는 정신 나간 상수를 보여줬어요. 이것 때문에 영화를 2개 본 사람도 있었죠. 4세대 때 배포의 인기를 생각하면 비크티니는 그야말로 오만함의 정점이었죠. 게이머는 배포 포켓몬을 위해서 일단 영화관을 찾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포켓몬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지우죠. 포켓몬이 시작되고부터 쭉 지우가 주인공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을 보는 시청자층이 영화관을 찾는다고요. 무인편 시절 애니의 인기는 엄청났었죠. DP 시절 인기는요? 말해 뭐해요? 그 시절 DP는 경쟁작이 없었어요. 아 혹시라도 디지몬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하는데 디지몬은 경쟁작이 아닙니다. 높았던 DS 보급률, 엄청난 게임 라인업과 판매량, 흥행의 연속이었던 배포 전략, 경쟁작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 압도적인 애니의 인기, 여기에 잘 만들어진 극장판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4세대 극장판이 기네스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그에 비해 5세대는 어땠나요? 불법 복제와 모바일 예밀, 3DS의 뒤늦은 보급으로 인한 부실한 게임 라인업, 지나친 상술의 영화 전략, 애니 팬들의 대거 이탈, 여기에 유치해진 극장판 내용까지 이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5세대 극장판은 뭐 망했죠. 불법 복제로 게임을 즐긴 사람들이 배포를 받으려고 영화관을 찾겠어요? 그리고 애니를 안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영화도 안 보겠죠. 5세대 초중반까지는 그래도 영화관을 찾는 사람이 많았지만 결국 참다 하차한 애니팬들이 늘어나면서 그 뒤로 나온 영화는 진짜 망했어요. 심지어 캐르디오는 폼체인지가 존재하는데 BW의 경우는 게임 데이터에 폼체인지가 없어서 BW2에서만 폼체인지가 가능한 이상한 포켓몬이었죠. 아 꼬우면 2를 사라고? 더 경악스러운 건 BW2가 발매되고 한 달도 안 지나서 이 영화가 개봉했다는 거죠. 이건 진짜로 폼체인지 해보고 싶으면 2를 사라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팬들이 대거 이탈하는 와중에도 이런 충격적인 상수를 연속으로 부려대니까 영화가 안 망하고 버티겠어요? 자, 이제 망했으니까 어떡해요? 런 해야죠. 사실 이게 3DS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에 5세대가 나와버렸으니까 이 시기에 리메이크작을 만들면서 5세대를 길게 유지할 순 없었겠죠. 이미 다른 게임들은 다 3DS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꿋꿋이 2D 도트의 DS를 계속 유지하는 건 이상하니까요. 예밀도 뚫려버렸고 거기에 애니도 진짜 폭망해버렸죠. 그래서 빠르게 6세대로 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추가될 메가진화를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포켓몬스터 디오리진이라는 애니를 방영했고 게노세크트 극장판에서 뮤츠의 메가진화도 공개했죠. 우린 런할 거다라는 입장이 너무 잘 보였어요. 4세대의 인기가 유지될 거라는 안일함 때문에 그렇게 뭣도 없이 악질 상술만 부려대던 5세대는 제대로 혼쭐이 나버렸고 포켓몬 배포만으로는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번에는 다른 세력을 끌어들입니다. 포켓몬 극장판을 자주 보러 가신 분들이라면 뭘 끌어들인 건지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포켓카 세력을 끌어들여요. 포켓몬 카드게임, 줄여서 포켓카. 카드게임 유저의 목적은 단 하나죠. 한정판 포켓몬 카드? 게다가 이 카드는 영화표 값보다 비싸거든요. 영화를 안 보고 인터넷으로 카드를 사거나 직접 영화관까지 가서 카드를 받거나 이 둘 중에 골라야 한다면 직접 가서 영화도 보고 놀고 오는 걸 택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거기다 만약에 미개봉 상태로 여러 장을 미리 받아둔다면 시간이 흐른 후 대팔 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죠. 그게 끝이 아니죠. 어린이들도 포켓몬 카드를 모으는데 초등학생이 인터넷 결제로 한정판 카드를 구입하려면 보통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거든요. 게다가 영화를 보는 게 카드값보다 더 싼데 카드 욕심이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극장에 가겠죠. 그리고 영화관은 이런 한정판 굿즈 판매 쪽에 손을 뻗고 있었어요. 특히나 오타쿠 영화의 경우는 예전부터 영화를 본 관객에게 굿즈를 주는 전략을 사용해왔어요. 점점 다양한 상품이 굿즈로 나왔고 굿즈 때문에 영화를 다회차 관람하는 층이 생기기 시작했죠. 오타쿠를 상대로 한 굿즈 전략은 성공적이었고 이 덕에 일본 애니가 강세하기 시작했어요. 영화관은 점점 오타쿠를 위한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었죠. 이런 점에서 포켓몬 카드 전략은 완벽했죠. 무엇보다 랜덤으로 증정이 아니기에 악질 상술이라며 역풍이 불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포켓카는 포켓몬의 주 수입원이거든요. 게임 판매 수입보다 카드 수입이 더 커버렸어요. 이렇게 오타쿠를 겨냥한 마케팅은 꽤 효과를 보고 있었지만 영화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죠. 그저 사은품이라 생각한 카드의 가격이 영화표 값보다 더 비쌀 거라는 걸. 네, 맞아요. 리셀대란과 관리 소홀. 카드가 그렇게 비쌀 거라는 생각을 못해서 대충 관리해버렸죠. 포켓몬 카드는 정말 비싸요. 진짜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싸요. 거품이 너무 꼈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만 이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온 건지 아세요? 저는 이 소리 들은 지 거의 한 10년은 돼가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비싼데 리셀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아직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포켓몬 카드를 인질로 잡아버리면서 리셀러까지 영화에 끌어들여버린 거죠. 사실 영화를 보면 카드를 주는 전략은 옛날부터 써오긴 했어요. 근데 이걸 왜 6세대 때 이야기했냐면 6세대에 리셀러가 엄청 몰렸거든요. 펭귄 대마왕님 리셀러는 7세대 때 몰린 거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7세대 때 진짜 엄청나게 몰렸죠. 근데 6세대 때도 몰렸고 8세대 때도 몰렸고 9세대 때도 몰렸고 지금도 몰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포켓몬은 오히려 이걸 상술에 이용해버린 거죠. 뮤츠의 역습 에볼루션 때는 카드 인질이 과했는데 무려 고대 뮤카드를 풀어버렸죠. 참고로 해외 고대 뮤카드의 초파는 단위가 몇백만 원씩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 영화 덕에 카드 매물이 많이 풀려서 몇백만 단위의 고대 뮤카드가 이제는 몇십만 자릿수 선에 올라온다고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진짠지는 모르겠어요. 카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니까.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극장판 카드는 리셀 목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했어요. 포켓몬 영화는 재개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격이 내려갈 텐데 이걸 리셀 목적으로 산다고? 여기에 고대 뮤라는 초고가를 자랑하던 카드까지 인질로 사용하는 게 포켓몬이니까 극장판 카드는 리셀을 목적으로 살 게 못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예 영화 산업을 접는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요. 참고로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카드는 포켓몬 카드예요. 2021년에 포켓몬 일러스트레이터 카드가 하나로 약 53억 4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거든요. 참고로 이 당시 일본 수도권 기준 신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약 12억 8,200만 원이라네요. 카드 한 장이 아파트보다 비싼 세상. 그런데 이러면 사은품이 너무 강화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효과보다 비싼 사은품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이제 극장 수입을 목적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 영화에서 이렇게 사은품을 주는 이유는 뭐니 해도 극장 수입 때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회차 관람을 유도하는 사은품이 많았죠. 하지만 포켓몬은 극장 수입에 목매지 않아도 돼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벌잖아요. 팬이 아니라면 영화를 찾지 않는다. 팬을 위해 환포를 어떻게든 배포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포켓몬 극장판의 노선은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닌 팬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그럼 환포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죠. XY가 나온 게 2013년이고 이때 데이터 마이닝으로 환상의 포켓몬까지 전부 까발려졌거든요. 여기서 밝혀진 포켓몬은 디안시, 후파, 볼케니온, 마기아나 총 4마리. 5세대는 3DS 때문에 빠르게 철수했으니까 극장판 세계가 끝이었죠?
그런데 6세대는 환포가 4마리네? 아, 이러면 6세대는 총 4편의 극장판이 등장하겠구나? 라는 예측은 아쉽게도 빗나가버립니다. 왜냐, Z버전이 발매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들이 많아도 너무 많은데 오늘 말해드릴 이론은 스위치 때문에 Z버전이 취소됐다는 이론이에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5세대 때는 본가 게임인 BW의 출시와 새로운 기기인 3DS의 출시가 어중간해서 게임은 DS로 출시했는데 얼마 안 가서 3DS가 나와버렸어요. 그렇다고 BW2를 3D로 출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서 5세대는 게임을 2개만 내고 바로 다음 세대로 런했거든요. 그리고 3DS의 다음 기기는 뭔가요? 바로 닌텐도 스위치죠. 특이한 건 스위치는 거치도 가능하고 휴대도 가능한 하이브리드 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켓몬 본가는 항상 휴대용 기기로만 출시를 했어요. 왜냐고요? 교환은 포켓몬의 근본이니까요. 그리고 휴대할 수 있어야지 오프라인 대회도 열리죠. 물론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대회가 열리기도 했었지만 이 시절 포켓몬은 휴대용 기기라는 근본을 잃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스위치는 결국 휴대도 가능한 거니까 본가 게임이 출시된다고 해도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스위치로 첫 출시된 본가 게임이 뭐죠? 렛츠고 피카츄, 렛츠고 EV. 아, 네, 대충 과모죠? 스위치 출시에 맞춰서 여러 타이틀의 게임을 연속해서 출시했거든요. 마리오, 젤다, 커비, 동물의 숲, 스플래툰, 닌텐도의 유명 IP 다 모였네요. 그럼 포켓몬도 당연히 껴야겠죠? 당연히 포켓몬도 스위치용으로 포켓몬 게임 출시를 준비해야 했고 여기서 본가 기기를 완전히 스위치로 넘어갈지 말지를 테스트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얼마나 인기 있을지, 스위치로 본가를 낸다면 얼마나 팔리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가를 출시한다. 다른 타이틀과는 다르게 포켓몬에게 이건 큰 위험이거든요. 스위치로 포켓몬을 다 옮겼는데 스위치가 망해버리면 어떡해? 이런 상황에서 Z버전을 발매하고 극장판 4개를 내면서 6세대를 길게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7세대 때 이 스위치 출시 타이밍과 꼬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볼케니온과 마기아나가 한 영화에서 같이 등장하고 마기아나는 6세대의 데이터로만 존재한 채 배포되지 않았고 7세대의 환상의 포켓몬으로 밀려납니다. 물론 이 내용은 단지 추측일 뿐이지만 이미 5세대에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도 없고 게임 프리크가 스위치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렛츠고로 본가 판매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Z버전 발매를 취소했을 거라는 추측이죠. 그리고 당시 XY 애니의 인기는 엄청났고 배포 포켓몬 라인업도 좋았고 여기에 불 물타입이라는 유니크한 볼케니온은 데이터 마이닝으로 공개됐을 때부터 수집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이야, 그럼 포켓몬은 영화 한 편 낼 때마다 애니메이션 팬 플러스 게임 유저 플러스 카드 수집가 이렇게 3가지 층에서 영화를 보러 오니까 절대 안 망하겠네요. 악질적인 상술만 안 부린다면 말이에요. 그게 볼케니온 극장판은 망했어요. 엥, 왜요? 상대가 너의 이름은이었거든요. 이건 영상이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긴 한데 옛날에 너의 이름은 갤러리랑 포켓몬스터 갤러리가 싸웠었거든요. 그때 너의 이름은 갤러리 개념글을 포켓몬글로 밀어버렸었는데 옛날 생각나네요. 포켓몬 영화에는 진입장벽이 하나 있죠. 애니와의 연결고리 때문에 애니를 보지 않는 사람에게 포켓몬 극장판은 그냥 환포인질의 카드인질일 뿐이란 거예요. 그리고 애니 게임 카드가 아닌 다른 층은 영화로 유입될 일도 없고요. 이제 7세대로 넘어가면서 영화는 애니와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로 정합니다. 무인편조차도 안 본 사람까지 유입될 수 있도록 리부트 극장판 너로 정했다를 시작으로 새 출발을 알렸어요. 그런데 이 환상의 포켓몬이라는 존재가 참 골치예요. 이미 포켓몬 영화는 흥행 같은 건 포기하고 관객 연령대를 더 낮게 낮추고 팬서비스로 환포랑 카드를 배포하는 쪽으로 진화했잖아요. 애니를 보는 아이들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를 위해서, 카드를 모으는 수집가들을 위해서 구성을 이쪽으로 특화한 거죠. 그러니까 영화에는 필수적으로 환상의 포켓몬을 집어넣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는 기술의 발전으로 QR코드 배포가 생기고 모바일 기기인 포켓몬고로도 환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더는 극장을 찾지 않아도 팬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7세대 환포는 어떻게 배포됐나요? 마기아나는 QR코드 배포, 멜메탈은 포켓몬고, 이제 남은 환포는 제라오라, 마샤도 이렇게 둘 뿐인데 그 말은 7세대의 영화를 2개만 낸다는 뜻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정말로 7세대는 단 2편의 영화만 개봉하고 8세대로 넘어갑니다. 이때 마샤도와 제라오라가 영화와 어울리지 않는 포켓몬이라며 억지로 환포를 집어넣는 문제를 지적받았어요. 팬서비스를 위한 영화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너로 정했다와 모두의 이야기는 평가가 좋았죠. 주인공은 계속 지우와 피카츄지만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버렸고 애니를 안 본 사람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게임 유저와 카드 유저들까지 챙겨주는 쪽으로 진화했어요. 팬서비스의 목적을 아주 잘 해내고 있었죠. 새롭게 변경한 노선은 성공적인 것 같았지만 여기서 코로나가 터져요. 자, 이제 코로나 이후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우선 스위치 대란이 일어났죠. 동물의 숲 에디션이 뭐라고 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있게 됐는데 이때가 딱 게임하기 좋은 타이밍 아니겠어요? 다들 동물의 숲을 하겠다고 스위치를 구하러 다녔고 더 비싸게 되팔려는 리셀러들까지 생겨났죠. 이때 리셀 재테크라나 뭐라나 하면서 각종 리셀 시장이 발전했고 포덕들은 게임기나 각종 굿즈를 구매할 기회를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노래방, 여행사, 영화관 등등 많은 시설이 피해를 직격으로 맞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 산업은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시도해야 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OTT 시장의 성장이에요. 영화 산업은 극장 수익의 비중이 커요. 그런데 포켓몬의 경우는 아니죠. 개처 망한 후로는 그냥 팬서비스를 위해서 영화를 제작하잖아요. 이미 다른 곳에서 많이 벌고 있으니까 영화관에서 굳이 수익을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는 영화관을 찾지 않게 됐어요. 영화관이라는 공간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포켓몬을 홍보하는 곳이었고 매년마다 팬서비스를 해주는 장소였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포켓몬은 이제 점점 쇠퇴하는 영화관에 기대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 덕에 대호왕을 맞은 스위치, 수익이 목적이 아닌 팬서비스 목적으로 제작되던 포켓몬 영화, 배포 기술의 발전, OTT 시장의 발전, 영화관의 쇠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이러면 확실히 영화 산업에서 철수할 만하죠. 근데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이미 제작 중이던 극장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극장판을 끝으로 포켓몬은 영화 산업에서 손대게 됩니다. 우선 8세대 이야기를 하죠. 포켓몬은 발매 전부터 미리 게임 칩을 손에 넣은 사람들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게임 속 모든 걸 다 까버리는 일이 자주 있죠. 놀랍게도 데이터 마이닝 결과 8세대는 환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눈속임이었고 영화가 개봉될 때가 다가오자 업데이트를 통해서 환상의 포켓몬 자료들을 추가했어요. 아, 그럼 이제 업데이트로 환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구나. 쉽겠지만 이 코코를 마지막으로 포켓몬 영화가 더 나오지 않으며 환상의 포켓몬 역시 추가되지 않고 있어요. 이제 9세대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영화 소식도 환포 소식도 없죠. 그동안 영화를 통해서 했던 선공개와 배포는 다른 형태로 변화했어요. 유튜브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공개하고 이걸로 게임의 홍보도 포켓몬 선공개도 전부 해냈어요. 그동안 극장을 통해서 하던 게 이제는 유튜브로 가능해졌거든요. 이 시도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이젠 굳이 영화로 홍보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 포켓몬이 영화 사업을 접게 된 거고 환상의 포켓몬까지 함께 사라진 거죠. 매년 추가되던 환상의 포켓몬은 이제 볼 수 없어졌지만 저는 수집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형태로 부활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왜 환상의 포켓몬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왜 포켓몬 영화도 나오지 않는지를 분석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환포와 영화가 더는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가요? 유튜브로 게임 홍보용 애니메이션을 공개하는 전략이 크게 성공했고 영화관이 쇠퇴해서 아마도 포켓몬 영화가 부활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그동안 기술의 발전으로 배포 형태도 변화했고 모바일 게임으로 환포를 배포하는 단계에 이르렀죠. 그리고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게임이 존재하거든요. 어쩌면 넷플릭스로 환포를 얻고 이걸 본가로 옮기는 식의 배포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영화관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배포를 그동안 많이 실험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갈 때 구독 하든가 말든가.